이제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이 교재가 몇 쪽이냐면은 69쪽입니다. 69쪽.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 공부를 하시면서 요약을 보시면서 68쪽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밑에. 요거는 곤다 풀다가 요 문제를 풀 때 꼭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요령 답지 가리고 그러지 마세요. 꼭 습관적으로 답을 가리려고 그러거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자격시험의 공부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답을 가리고 풀면 풀릴까? 과연? 다 안 배웠는데 안 풀려요. 어떻게 하느냐?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하고 일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걸 가리고 풀거든. 가리고는 언제 하느냐? 8월달 지났어. 그전에는 가리면 열받고 기분만 나빠. 왜? 풀리는 게 없어요. 지문이 5개 있으면 2개는 할 줄 알겠는데 한 3개 해독이 안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 목적은 얘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제가 요거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은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그래 내가 그걸 따로 공부를 할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요게 어떤 거지 그거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시면 다음 순환이 좀 수월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하고 나면 요거 3개가 이런 형태로 잘 나오는구나. 혹시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거다. 자주는 형태를 익히고 그 형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이 자격시험 공부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연구 복습을 하면 여러분 시험 중에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형태 나올 때 이렇게 대비해야지. 이런 걸 익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이론도 배우고 기출을 익혔다. 한번 익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 몸에서 붙을 만큼 자주 이렇게 보시는 게 우리 관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얻는만 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지문이 5개가 나오잖아요. 1개 또는 2개는 우리 내용을 벗어나는 게 나와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7, 8을 이렇게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 아는 3개 정도 가지고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 하는 거지. 모르는 지문 언제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나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도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9쪽으로 보시는데 69쪽이 뭐냐? 이거예요. 토지의 분류 이걸 할 거예요. 토지의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의 분류 또는 종류인데요. 얘는 2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법적인 분류가 있어요. 법에서 토지를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69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토지의 분류 밑에 보시면 공무안정의 구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와 있죠. 요게 법에 의해서 분류인데요. 요게 우리 나중에 그 등기법을 배우면 이게 지적법 등기법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요건 얼마냐? 28개의 지목을 말해요. 쌤, 요게 우리 그 개론시험에 나옵니까? 가끔 나와요. 얘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제가 잘 안 해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얘를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시면 70쪽으로 하면 중간에 봅니다. 70쪽의 중간에 보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우리 공부할 요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부동산 활동에서 토지의 용어 분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 중에서 대지, 나지, 공지, 건부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공부하는 건 뭐냐? 요 내용이고요. 그럼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도 요 내용을 말하는 거지 요 내용을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어, 토지의 분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자네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교재 밑줄 긋고 그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부지, 택지, 대지 이렇게 분류해요. 부지, 택지, 대지라고 분류하는데 얘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대지, 택지, 부지. 그 부지가 가장 범위가 넓은 거다, 그죠?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대지라는 건 뭐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는 이런 지목에서 지목이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주거와 상업의 목적의 토지를 말합니다. 주상. 주거와 상업 목적의 토지를 보면 지목이 대인 토지,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택지라는 건 뭐냐라고 하죠. 택지는 주상공으로서 주상공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택지라는 것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이미 건축물이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공장 용도로 건축물이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토지, 그걸 우리는 택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보다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라는 건 뭐냐면은 주상공 같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부지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는 금방 했죠? 주상공.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천, 도로, 철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고 포함 이렇게 넓은 의미라는 말은 부지에는 어떤 말을 받아들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아니고 주거 부지, 상업 부지, 공업 부지도 가능한 용어고요. 그다음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토지 같은 걸 뭐 말할 때 우리가 나중에 중개업을 오픈했을 때 이런 표현들 저기다가 좀 이따 도로가 들어올 거야, 저기 학교 들어올 거야, 그렇게 들었지만 도로 부지, 학교 부지라고 말하면 왠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 부지를 뭐든 붙여도 가능합니다. 건축 가능한데도 부지를 붙일 수 있고 건축 불가능할 때도 부지를 붙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주거상업을 대지, 주상공은 택지, 건축 가능이죠. 건축 가능하고 불가능 모든 포괄적인 개념을 부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조금 혼동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택지라는 말은 주택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용어는 택지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따뜻한 봄이 돌아왔어요. 봄에 여러분 뭐 꽃구경 할 건 여러분 남편하고 드라이브를 갔어. 다른 남자로 드라이브 가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지만 가능하지만 왠지 시선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남편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무슨 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편이 택지 저기다가 아파트 들어올 건가 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해 줘야 되죠. 여보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건 택지는 아파트인 경우가 많지만 공장 용지일 수도 있고 상업 용지일 수 있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야기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이는 안 좋아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원래 사이 안 좋았잖아. 원래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 집사람이 한번 이렇게 말하면 딱 이야기할 건데 이해하세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사이 안 좋아져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더라고. 여하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용지인데 여기다 무슨 택지 개발 예정을 해놓습니다. 그건 뭐냐? 공장 용지도 들어오고 거기 원룸도 들어가요. 느낌이 아시겠죠? 여기서 택지라는 건 주상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거사업 이렇게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또 달리 적용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 대지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되면 주상공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대지는 택지와 같은 개념이네.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대지가 주거상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건축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건축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건축법의 관점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대상이에요. 건축이 안 되는 토지는 건축법에서 관심이 없겠죠. 왜? 건축법은 뭐 할 거니까? 건축할 거니까. 그래서 얘의 관점에는 건축법의 관점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면 뭐죠? 되지. 건축되지. 건축이 안 되면 안 되지. 이게 재미없구나. 요런 건 없어요. 요런 건 없어요. 건축되는 것만 되지 끝나는 거예요. 건축 가능한 것만 되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되지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 71쪽에 있습니다. 71쪽에 1번 택지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말한다. 즉 주상공으로 이용되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밑줄. 이거 막 외울 거 아니죠? 자, 밑줄 그거 몇 번 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와닿지 않을까요? 그죠? 이걸 막 외운다고 집에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 아니니까. 2번 대지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택지에 해당된다. 대인 토지로서 여기까지 보면 돼. 택지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진짜 이런 말 붙여요. 이건 뭐냐? 이거는 택지에 속한다 이런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여기까지만 딱 밑줄. 2번 건축법 밑줄. 화살표 적으세요. 주상공. 설명이 공하라고 있는 거야. 설명이 너무 복잡해.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면 좋겠는데 건축법 화살에서 화살표에서 주상공 요거만 적어봅니다. 즉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상업, 건축법에서는 주상공 요런 건데 일반적으로 뭐로 본다? 주상 요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지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지는 하천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 등과 같이 일정한 목적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이며 건축용지 이외의 용지에도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밑줄. 건축되어 부지고 건축 안 되는 부지가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요 용어들 부지, 택지, 대지 개념을 좀 이해하시겠다, 그죠? 얘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은 뭐죠? 대지. 주상공은 택지. 건축 가능이죠? 건축 불가능한 것도 포함하면 부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후보지라는 말과 그리고 이행지라는 말이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좀 정리해 놓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왼쪽에 70쪽에 보시면 감정평가상의 토지에 분류해서 토지 분류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봅니다. 그게 크게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 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와 택지, 농사 짓는 토지와 농사도 못 짓는 토지가 있어요. 이게 토지 가치가 각각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택지에서도 이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에 따라서 다시 감정평가 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당연히 우리가 이 농지 중에서도 이 답, 논이 밭보다도 좀 가격이 낮아요. 밭이 좀 용도병이 좀 쉬워요. 논은 용도병이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책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지, 나무 기르는 토지인데요. 신탈림, 용재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후보지 이행지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되느냐 하면 농지에서 택지로, 임지에서 농지로, 임지에서 택지로 이렇게 전환되면 후보지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택지, 후보지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택지 안에서 요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즉 주거가 상업으로, 공업이 상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이행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가 상업 용지로 바뀌고 있어요. 상업지 이행지라고 합니다. 아, 그럼 쌤 말하는 거는 요렇게 큰 범위, 요 범위를 넘어가면 뭐가 된다? 후보지. 요 범위 안에서 주상봉에서 바뀌고 전납가수원에서 바뀌고 여기서 바뀌면 뭐가 된다? 이행지. 느낌이 아시겠죠? 크게 바뀌느냐 작게 바뀌느냐 라는 차이인데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요런 후보지 행위는 바뀌고 있는 도중입니다. 바뀌면 후보지 행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뭐죠? 택지 후보지예요. 완전히 바뀌었어. 뭐가 된다? 택지 후보지란 말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대통령 선거가 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때는 대통령 후보자. 되고 나면 후보자를 떼줘.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뀌는 도중일 때.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시험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택지 후보지라 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기초지문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시험 나오시면 네, 나왔었어요. 왜 틀렸나요? 맞는 것 같은데 전환된 아니죠. 전환되고 있는 전환될 전환된 하면 돼버렸잖아. 이때는 후보자는 되고 택지해야 돼요. 치사하다 그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제가 다룹니다. 자, 71쪽에 4번에 1번 후보지 밑줄,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동그라미,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 자, 제가 밑줄 긋지 않은 오른쪽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들었으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만 밑줄 긋는 거고. 2번 이행지, 택지간, 농지간, 임지간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밑줄. 시험을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되느냐?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전환 중일 때 후보지라 하고 택지, 임지, 농지 내에서 알겠죠? 택지 상호 간에 내에서 택지 내에서 간보다 내에서란 말 더 많이 쓰는데요.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전환할 때 이행지라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큰 느낌, 작은 느낌 이렇게 해서 알아오시면 됩니다. 넘어가 봅니다. 72쪽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뭐가 나오면 나지 그리고 건무지 공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런 공지보다도 나지와 건무지를 서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나지 건무지를 좀 비교를 많이 해요. 자, 나지 건무지는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나지라는 나자는 뭐냐면은 나자가 나자할 때 나자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요게 깨끗한 나자 나지입니다. 건무지는 자 이미 건물이 있다. 아,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깨끗해. 아무도 없어. 요게 나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 건물이 있어요. 이게 뭐죠? 건무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다 그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건무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나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나대지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다, 그죠? 언니가 나보고 나대지 말라 그랬다, 그거 말고 그런 말은 수지로 듣고 있잖아. 우리가 그런 말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나대야 되는. 그런데 여기는 합성어예요. 나지와 대지의 합성. 나지라는 말은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지라는 말은 추상에 관한 토지 말이죠.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현재 건물이 없는 토지, 그걸 일반적으로 나대지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지라는 개념은 당연히 여기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해요. 자, 그러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된 이게 해지될 때까지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토지에는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은 아니지만 사용 수익 권한을 지상권자에게 넘겨준 거죠. 10년 동안, 20년 동안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토지 소유자인 나는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겨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소멸될 때까지는 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걸 뭐냐, 사법상의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말하는 지상권, 그 다음에 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이런 사법상의 권한이 설정되지 없어야 내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할 때 우리는 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뭘 잘 내느냐, 나지를 말할 때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이렇게 말합니다. 공법상 제한은 모든 토지가 다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법 제한을 안 맞는 토지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법의 제한을 받을까요? 결론은 그쪽보다 모든 법입니다. 집 하나 지으려면 평균 40에서 50개 법을 적용받습니다. 상하수도 처리에 관해서, 환경 처리에 관해서, 도로에 관해서, 막 건축법도 막 주택법도 막 이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만 법에 다 적용을 받아. 물론 건축법이 가장 이해를 많이 받지만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다 적용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법이 적용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듯이 공법이 모든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법이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용도구역 이거 지정 안 된 법은 없습니다. 모든 거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공법 제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음. 사법상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지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내가 여러분이 도화지를 하나 샀어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림은 그리지 있지 않지만 그림이지 못할 제약이 있어. 못 그리겠죠? 그게 없어야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제한이나 건물이 없는, 시설이 없는 이런 것들 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지라는 게 뭘까요? 공지라는 거는, 자, 우리가 건물이 이 토지가 편의상 이 토지가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있으면 100제곱미터 전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공법 규정에는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건폐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폐율이 만약에 70%면 70제곱미터만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트겠다, 그죠? 요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는 공지라고 합니다. 30의 공간, 요걸 우리는 공지라고 말합니다. 즉, 건폐율 등에 의해서 하나의 토지에, 한 필지의 토지에 비워준 토지, 이걸 우리는 공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지와 공지는 좀 다르죠? 나지는 한 필지를 말해요. 즉, 필지 하나인데 건물이 없다? 나지. 필지 하나인데 건물이 있다? 건무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공지는 뭐냐? 이 필지 하나, 건무지 중에서 비워둔 요, 우리 말로 기트머리,
이렇게는 좀 그렇지만 쪼가리, 공터, 필진에서 조금 건축물 때문에 건물로 비워둔 토지, 이걸 공지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기 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값이 뭐가 비싸냐? 나지가 더 비쌉니다. 이걸 건부지값이 낮다라고 말하냐? 우리 건부감가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건물지가 더 비싸던데요? 네,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의 원칙은 나지가 건물지보다 높다는 게 감정평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는 나지가 더 높고 건물지가 낮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히. 왜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상해 봅니다. 요 토지가 낮을 때 10억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40억이고 그러다 보니 토지 가치가 9억이야. 건물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토지끼리만 비교하면 나지가 높아요. 그런데 건물까지 포함 안 하고 이게 비싸게 느껴집니다.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나지가 더 높게 평가받느냐 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은 재유효가 언제나 안 되죠. 인간이 지었잖아요. 완벽하게 지을 수가 없다. 언제나 재유효가 아니니까 감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언제나 감가가 발생한다. 건물은 감가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지보다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가 뭐냐?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죠. 그 말은 개발을 못해 건물을 못 지어. 그런데 이미 여기는 이미 허름한 2층짜리 건물이 지어져 있어. 여기는 건물이 없이 깨끗해. 낮이고 건물이죠. 이럴 때는 얘가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은 이 건물이 만약에 무너져요. 그러면 이 면적만큼 새로 짓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될 때까지는 건물을 절대로 짓지를 못해요. 개발 제한구역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은 우리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 국립공원 같은데 저는 지리산을 많이 가요. 지리산 국립공원 맞겠죠? 국립공원을 가면은 그 지리산을 마로 가느냐 산을 좋아하느냐 산 싫어합니다. 힘들어요. 계곡에 놀러 가려고. 그렇죠? 나만 그런 걸 알걸? 저는 힘들게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동을 좀 안 좋아합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계곡에서 찰랑찰랑 노는 거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이 시원하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그게 좀 그냥 하늘 내는 거 입고 싶어 그런 느낌인데 이 계곡 같은 데 보면 대부분 계곡 상류나 중류에 보면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이 있어요. 되게 회장님 집. 그게 어떻게 지어졌느냐? 원래 거기에는 허름한 농가주택이 있었어요. 그걸 되게 회장님이 웃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별장을 지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옆에 공터가 있어. 여기는 집이 없어. 여기는 앞으로 영원히 집을 못 지어.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때 가치가 발생하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게 건물 있는 게 더 가치가 높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 제한구역이나 아니면 도립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건물이 있으면 팔아먹기가 좋아. 없으면 관리도 안 해요. 사는 사람도 없어. 그 사서 마을 났고. 그렇잖아. 건물도 못 짓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거죠. 도립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못해. 내 땅이지만. 그런데 건물이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더 높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건부정가라고 말합니다. 원칙은 건부감가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어서 기득권의 보호를 받으면 정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 교재 72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메뉴입니다. 나지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긋습니다. 나지라면 밑줄.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요를 제한하는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밑줄. 자,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밑줄 긋는 겁니다. 2번 건부지 밑줄.
시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건물, 구축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를 말한다.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 택지 중에서 이미 건물이 지은 토지와 건물지입니다. 3번 밑에입니다. 원칙. 네모 하나에 봅니다. 원칙. 낮이 평가액이 건물지보다 높다라는 게 건부감가 밑줄. 예외는 건부전가 제목만 밑줄. 느낌 아시겠죠? 이거에 관한 설명이 위에 살짝 볼게요. 위에 티커 보면은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걸 설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여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래요. 중요 지문은 밑줄 그어드립니다. 그런데 밑줄 그은 거 전후 좌우의 내용을 제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밑줄 그으면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면 설명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즉, 내 잘못 아니란 뜻이야. 아시겠죠? 네, 자, D컷. 3번. 공지 밑줄. 건물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밑줄. 요거 공터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볍게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합니다. 필지, 획지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요거 중에서 이제 필지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획지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필지라는 것은 법적인 등록 단위예요. 여러분이 토지를 한 개 등록했다. 한 필지를 등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획지라는 건 뭐냐? 경제적 개념이에요. 어떤 사용목적상의 개념, 가격이 비싼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지 하나가 획지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어요. 토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1필지 1획지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 하나가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피스텔 건물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건물의 토지가 3-1번지, 3-2번지, 4번지 3개의 토지 위에 오피스텔 올려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쌤, 토지 3개 합병하면 되잖아요. 합병하든 말든 내 맘이잖아. 내 땅을 합필 토지를 이걸 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데 그럼 등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난 싫은 거예요, 그게. 안 해도 되잖아. 반드시 해야 되나요? 내 땅에 내가 안 하겠다는데 누가 말겨? 안 해도 됩니다. 토지 3개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건물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 토지 3개는 함께 이용되고 있죠? 그죠? 이럴 때 법적으로 토지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3필지입니다. 한꺼번에 이용되고 있죠? 1획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될 때 요 3개 토지를 합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토지가 하나 있어. 굉장히 크다. 토지. 농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만큼은 내가 농지로 쓰고 여기는 창고 건물을 지어놨어.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는 하나죠. 1필지. 이용되는 2개죠. 2획지. 요렇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요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법적으로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거는 필지고 근데 이용하는 개념에서는 획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73쪽에 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필지 밑줄 하나의 지번이 붙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의 등록 단위며 등기법상의 등기 단위다. 밑줄 한마디로 법적 용어다라는 거죠. 법적 개념이다. 이걸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획지 밑줄 것이고 필지가 법률상의 개념인 반면 획지는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밑줄 세 번째 줄 중간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밑줄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지의 토지를 획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께 이용되니까 가격이 똑같겠죠?
같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획지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막 그림이 막 장황하게 나와 있죠. 그 그림이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74쪽에 봅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법지라는 말이 있고 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자구가 서로 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지와 빈지는 반대로인데 법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빈지는 반대가 됩니다. 법적인 소유권 없는데 활용 이익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뭔지 차례대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법지라는 거는 이렇게 말했지만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사 부분의 토지, 어떤 경사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 요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위에 토지는 A입니다. 밑에 토지는 B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경사면의 토지,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러냐? 법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사면의 토지인데 경사가 요게 5m, 10m, 5cm 밖에 안 돼. 그거는 무시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1.5m를 넘어가. 자, 1.5m 넘어가면 지반이 약해되면 이게 붕괴돼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게 일정한 높이, 일정한 각도 이상이 될 때는 여기다가 옹벽, 방벽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각도도 심하고,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토지를 A, B, 요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요렇게 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못해. 이 어느 정도 경사를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 경사면에다가 이렇게 옹벽, 방벽을 설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적도면을 볼 때 A의 지적도면이 요게 여기까지가 A의 지적도면입니다. 즉, 요 부분이 A에게 소유권은 인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 경사면의 토지, 요게 자기 소유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즉, 법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경사가 심하잖아. 그리고 옹벽을 심어놨어. 농작물도 못 심어. 왜? 옹벽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요만큼은 자기 소유로 인정이 되지만 쓸 데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쓸 데가 없는 토지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법지라고 말합니다. 법적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경사 토지를 법지라고 말합니다. 자, 빈지는 뭐냐? 이 빈자가 바닷가 빈자예요. 그래서 빈지라는 말과 바닷가 토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학자들이 바닷가 토지라고 쓰면 좋겠는데 아직도 빈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알으셔야 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 바닷가 쪽에서 자, 여기까지는 덩기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물이 작게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면 여기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냐? 만조 수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바닷물이 작게 오면 요만큼, 많이 오면 요만큼. 요거 우리 뭐라고 말하죠? 갯벌. 갯벌에서 우리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걸 빠져나가지 못해서 갇혔을 때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요거야. 갯벌이야. 그래서 요건가요? 아니, 요거 아니다. 뭐가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빈지는 요 부분이 빈지. 즉,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거니까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등기된 토지는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냐면 바닷물이 안 들어와. 여기서부터 딱 등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약간 공간을 준다고요. 약간 왜? 태풍이 심하게 치면 넘칠 수 있으니까 약간 공간을 주면서 여기서부터 소급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토지가 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집을 지어놨어. 그러면 내 토지, 내 땅을 밟지 않고 이게 갈 수가? 날아갈까? 없잖아요. 내 땅을 밟아야 된다고. 이 말은 내 집이 여기 있다면 요거는 내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 말은 세금을 안 내지만
내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 겨울 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과메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나요? 강고등어도 말리잖아. 말리죠? 그 다음에 오징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그 결혼하기 한 6개월쯤 전에 미리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그때 차가 있었으니까 그 이 동해안을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다 커피숍 좋은 거 있으면 만나서 커피 마시고 놀다가 공원에서 만나 놀다가 바닷가 따라서 지금 없어 그냥 길 가는 대로 그러다가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고 다시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혼여행 대신인 거지. 예, 일 바빠서 신혼을 못 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가다가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동해안 포항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거기 지났는데 이 정말 오징어 너무너무 싼 거야. 말려놓은 오징어가 저희 지역 반의 반값밖에 안 하는 거야. 그것도 그 농산물 판매처 있잖아요. 그런 데 갔는데 맛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 맛을 잃을 수 없어요. 가격 대비.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런 느낌인데 이 바닷물 이 안도는 여기에다가 오징어를 말린다든지 아니면 또는 과메기를 말리고 요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내 앞마당이 확장이 됐잖아. 느낌? 그래서 요거는 활용식이 높다 이런 겁니다. 요걸 우리는 빈지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74쪽입니다. 법지 밑줄입니다.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고 있으나 활용식이 적은 토지다. 밑줄. 기업 택지의 유효지 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면 토지 부분을 말한다. 쉽게 경사면 토지, 경계면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빈지 위주 것이고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 말하며 활용시익은 있으나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토지이다. 밑줄. 기억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만조수유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까지의 사이를 빈지라 한다. 요걸 말합니다. 만조수유부터 등록된 요 사이 요걸 빈지라고 말한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8번 맹지대지인데요. 얘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맹지는 뭐냐? 토지가 도로에 첫판면이 없어요. 요런 토지를 맹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요런 토지를 대지라고 말합니다. 주의할 거는 앞에 나왔던 대지와 지금 대지가 달라요. 아까 부지, 택지, 대지할 때 대자와 이 대자가 한자가 다르다고. 앞에와 다른데 얘는 뭐냐면은 자루 모양 대자예요. 이게 꼭 자루 모양이다라고 본 거죠. 둥그름하면 자루 모양 같죠? 이런 토지, 이걸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맹지 위주 것이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 못한 토지면 건축법에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대지 위주 것이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나 좁은 통로에 접속면을 갖고 있는 자루모양 토지를 말한다. 자루모양 토지를 대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죠. 포락지, 선하지 이름 그대로죠. 포락지는 바다로 하천으로 떨어져 나간 락자 떨어져 나간 토지. 선하지는 뭐죠? 선 밑에 토지. 이런 거만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말하는 거니까. 자, 공한지, 유유지, 휴유, 그 다음 휴한지 요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요게 어떤 개념인지 요즘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요건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금 뭔 게 공한지, 그 다음에 유효지, 그리고 휴한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한지는 얘들과 좀 동네가 달라요. 공한지는 도시토지입니다. 도시토지인데 여러분이 가다 오면 저희도 좀 그런 거 봅니다. 이 지역이 어떤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가 갖고 이게 쭉 분양을 했습니다. 토지를. 그럼 여기다 원룸 지었고 상가 건물 지었고 그 다음 복합 건물 지었고 막 건물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비었어. 여기다가 상추, 마늘, 깨를 심어놨어요. 건물 주인이, 토지 주인이. 이 농지일까요? 안 해요. 지목이 대인 대지입니다. 주거 상업이 가능한 토지야. 지목이 대인 토지야.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 안 짓고 여기다가 상추를 심어놨을까요? 이 사람은 이 토지에 자기 토지를 농지로 받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거 심어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지가 집이 필요한 빨리 집을 지었겠죠. 그런데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 이걸 공한지라고 말합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공지와는 다릅니다. 얘는 필지 하나죠. 한 필지에 건물 안 짓고 놔둔 거. 건물을 지으면 뭐가 되죠? 건부지. 건물이 없는 토지 공한지입니다. 투기 목적 장기간 방치하는 거. 그런데 이 공지라는 건 뭐냐? 필지 내에서 일부분이에요. 구분하시겠죠? 자, 그거는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유유지, 휴한지는 얘는 도시 토지고요. 농지인데 얘는 첫 글자만 보면 됩니다. 유, 휴. 왜 첫 글자만 보면 되느냐? 유라는 말은 뭐냐? 논다, 즉 논리는 이런 말입니다. 논리는, 당연히 여기서 논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얼러리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치한다, 놀린다라는 말은 내가 방치한다, 이런 느낌의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린다, 이런 느낌. 즉 내가 정부로부터 농지를 매입했어요. 말랐고 농사 지으려고.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죠? 당연히 투기 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지를 구입했는데 농사 안 지어 5년 동안. 당연히 얘는 투기 목적입니다. 자, 휴한지는 뭐냐? 휴라는 말은 쉬는 이라는 뜻이. 쉬고 있는, 이걸 휴경한다라는 거죠. 농사를 잠깐 쉬고 있는 토지, 그걸 휴한지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끝나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 헷갈려서 안 됩니다. 아셨죠? 다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공한지 위주 것이고, 주로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토지 밑줄. 유유지, 유 동그라미. 오른쪽에 놀리고 있는 토지 밑줄. 휴한지, 휴 동그라미. 시기하는 토지 밑줄. 구분하시겠죠? 얘 둘 가지고 많이 틀립니다. 헷갈려 하세요. 자, 이게 우리 공부한 요겁니다. 토지의 분류 요거죠.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도 한다 그랬죠? 할 거예요. 자, 우리 부록에서 넘어갑니다. 어디 보느냐? 562쪽에서 3번을 봅니다. 563이쪽에 3번 봅니다. 토지는 사용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지문이 5개입니다. 1번은 읽어보니까 배운 적이 없죠. 공법에서 나옵니다. 공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환지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 1번은 배운 적 없어요. 패스. 2번 볼게요. 토지와 도로 경계 사이의 경사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 맞죠? 경사면의 토지를 법지라고 말했습니다. 3번 고압선 아래 선 밑의 토지를 선하지라고 하겠죠? 4번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 뭐라고 말하죠? 뭐라 그랬죠? 빈지인데 뭐라 그랬죠? 4번 몇 번? 4번입니다. 5번 개발 사업에 의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채비자. 이것도 우리 공법에 배울 거예요. 자, 볼게요. 지문이 5개가 있습니다. 1번, 5번은 우리 지문이 아닙니다. 2, 3, 4 가지고 정답을 결정했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나중에 자주 할 겁니다. 즉 지문 5개가 아니고 3개 가지고 정답을 찾는다고. 3개 가지고. 지문 5개 다 알아서 문제 못 푼다고. 왜?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개론 과정을 넘어가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빼고 요걸 철저히 알면 돼. 그래서 결론 우리 내용이 안 배운 게 나오긴 하지만 정답은 여기서 결정됐잖아요. 그죠? 별로 어려운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계속 두 번째 시간은 토지에 분류하는 거 했다. 그죠? 좀 쉬었다가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